반갑습니다. 제가 강연할 내용이 앞에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또 썰렁하실 것 같죠? 예,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은요,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인데요. 이 지도가 이제 맵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다른 생각을 통해서 그 남다른 생각의 지도를 그려가면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지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뭐 그런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참 어렵게 모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센터장으로서 인사말 겸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로 뒤에 이제 우리 여기 와 계시는 정철 카피라이터님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뒤에 보고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예, 내 머리 사용법과 불법사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요. 저하고 자주 불법으로 만나서 막걸리를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이름이 뇌진탕입니다. 그래서 가끔 거기 가셔가지고 제 뇌진탕 색다른 자극을 좀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한양대학교 저하고 같이 있는 이제 정민 교수님이 오실 텐데요. 다산 선생의 지식경영법, 그 다음에 이제 다산의 재발견 해가지고 아마 이제 지식 편집으로서는 제가 보기에 세계 최고의 전문가인 다산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강의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박웅현 씨라고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라고 하시는데 TBWA에 근무하시면서 수많은 히트 광고작을 내셨는데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그다음에 책은 도끼다 이런 책을 쓰신 분입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책 제목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런 전체적인 제목이 이제 생각과 지식인데 생각을 어떻게 남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토대로 해서 지식을 남다르게 편집하는, 그래서 요즘은 편집하지 않으면 편집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편집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남다른 자극을 주고 남다른 생각으로 남다른 지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가 소개했던 대로 책을 65번째 쓰거나 번역을 했는데요. 피터 드러커가 당신이 쓴 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책이냐고 그랬더니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곡선이 이긴다까지 나왔을 때는 곡선이 제일 좋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어젯밤에 생각지도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대했었거든요. 예, 보니까 4차원 총천연색으로 진세가 돼 있고 제목도 재밌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다음 책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책은 니체는 나체다 이런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하려면 세 가지 발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글발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말발, 그 다음에 끝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여러분 교재하고 제게 많이 틀리니까 자꾸 교재하고 이거 비교하셔서 상심하지 마시고 그냥 앞에만 쳐다보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발이 다 안 되면 그냥 오리발을 내미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글로 썼던 것들을 말로 전달하면서 마지막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면 저도 마지막에 오리발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항상 이렇게 제목은 멋있게 써놓고 마지막까지 다 하지를 못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생각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때를 세척하고 걷어내는 생각 세탁 샴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준호의 강윤선 대표하고 황석기 대표님이 오셨는데 앞으로 저하고 같이 생각 세탁 샴푸를 개발해가지고 머리만 감지 말고 준호에 오시면 생각도 이렇게 같이 세탁을 하는 이런 거 같이 사업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가 좋으면 박수 치시고 아이디어가 썰렁하면 박수 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여기까지 하면 제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시간 나는 대로 좀 하고 마지막에 제가 JR 저펜 레일로드 광고가 있는데요. 그 광고들을 제가 쭉 편집해 가지고 저펜 레일로드 일본 철도 광고만 들으면 한 줄만 들으면 그냥 그 기차를 타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광고가 있어요. 루트 A는 18이다. 그래서 루트 있죠, 루트. 이 루트는 영어로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길 위에서는 누구나 다 18살이라는 거예요. 루트 A, A는 에이지입니다, 나이. 길 위에서의 나이는 18살이다. 이게 시종일관.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늘 18세의 청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생각의 여행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책상에서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밖으로 나가서 여행을 해야만 낯선 자극과 낯선 체험을 해야만 낯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한 장으로 표현하면요. 첫 번째 생각의 때에 대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껴있는 8가지 생각의 때입니다.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습관, 독선, 여기 성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스럽게 대하는 소라는 뜻인데요. 고정관념 저런 거하고 다 결부돼가지고 쉽게 바꿀 수 없는 전통이나 관례나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성스럽게, 인도에 가면 소를 성스럽게 대하는 것처럼 별로 이렇게 성스럽지도 않은 생각인데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네들이 지금 어디 사느냐면요. 생각의 교도소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도소에 사는 애들을 석방시키려면 남다른 색다른 체험과 자극을 받아서 이제 제가 개발한 6가지 생각 세탁 샴푸가 있는데 사실 이 말만 들어보면 별 색다른 건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색다른 건 없거든요. 남다르게 이렇게 낯선 것, 익숙한 걸 낯설게 표현해주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8가지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이걸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이연연상과 이종결합을 통해서 지식을 편집하는, 그래서 이미지를 편집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오늘 지식은 텍스트에 들어있는 메시지만이 지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이미지도 지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와 메시지를 편집하고 이미지, 메시지, 오디오를 편집하고 이미지, 메시지, 오디오, 비디오를 편집해버리면 정말 상상 초월의 엄청난 지식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에 강의하실 정민 교수님이 스승의 옥편이나 마음의 얼룩 이런 책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리프레임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생각의 종류, 같은 생각이지만 다른 생각의 차이, 한자로 사, 고, 념, 려, 상 이런 게 다 어울려가지고 수많은 생각한다는 말을 만들어내요. 사유, 사색, 사고, 참고, 고찰, 상고, 여기 보시면 염두에 두다, 염원, 기념, 개념, 집념, 우려하다, 염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상기, 연상, 상상, 상념,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구마구 이렇게 섞어 쓰고 있는데 이 한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면 이게 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각사자는 곰곰이 따져 생각하는 거고, 이 고찰할 때 고자는 보시면 과거의 것을 거슬러 곰곰이 따져보는 거고, 여기 생자가 빠졌네요. 예. 그 다음에 맴돌아 떠나지 않는 생각이 염두죠, 염. 예. 그 다음에 이제 려라고 하는 호랑이가, 이게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가 올라탄 듯 짓누르는 생각이죠. 그래서 려자가 들어가면 주로 별로 안 좋은 말들이 많아요. 우려, 염려. 예? 염려가 2가지가 있네요. 예. 너무 염려를 많이 해서 2가지가 들어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산자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체부에서 검색에서 사색의 시대로 간다고 얘기하죠. 그죠?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색을 하지 않고 주로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고 사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얼굴이 다 사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검색 기술은 놀랍게 발전하고 있고, 검색 기술 전문가는 대량 양산되고 있지만 사색 기술 전문가나 사색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별로 없는 이런 불행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과 관련된 책을 쭉 찾아봤어요. 너무나 엄청나게 많이 생각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다르게 생각하면 답이 보인다라는 책을 일주일 만에 썼는데 다행스럽게 문체부 우수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7개월 만에 쓰면 우수도서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없이 책을 써야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생각에 물고 나면서 역발상에 관한 책도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의 방법과 기술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연금술에 관한 책부터 시작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래서 호모 시리즈 책을 찾아봤더니 호모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예.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호모 루덴스 같은 종류의 같은 책이지만 인간은 놀이하는 동물이다. 생각하는 동물을 넘어서서 이제 그 다음에 호모 에루디티오 해가지고 연세 한준상 교수님이 학습하는 동물에 대한 책도 나오고요. 호모 네지그난스 해가지고 인간은 디자인하는 인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간의 유형들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호모 로켄스, 호모 부커스 해가지고 책 읽는 사람을 또 호모 부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호모자를 하나 쓰신 다음에 뒤에다가 뭘 하나 만드세요. 예. 뭔가 하나 개념을 창조하지 않으면 개념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5년 전에 썼던 개념과 지금 쓰고 있는 개념이 비슷하면 여러분은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개념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철학자 들레즈는 개념은 인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창조한 개념은 여러분의 인격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내가 어떤 개념을 쓰고 있는지는 나의 인격을 대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사고, 사색을 좀 더 빗대어서 다르게 써보면 사고와 고사가 있고, 이걸 뒤집으면 고사가 돼요. 그죠? 사고하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유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남과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너무 많은 사고를 하고 있고, 특히 논리적 사고 스킬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사고 능력은 형성되지 않고 사고 스킬이 죽고 있어요. 이게 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고사되고 사유하고 있는데 남과 유사한 사고를 하면서 머리는 늘 띵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제가 오늘 강조드릴 말씀 중에 하나는 생각한다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인간의 정말 멋진 그런 다른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각은 또 이렇게 사고 네 가지로 하고 있어요. 사고 머리로 하는 것, 마음으로 하는 것, 발로 하는 사고가 있어요. 발에도 여기 뇌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이따가 일본 유치원 학생들의 맨발로 교육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맨발로 계속 뛰어다니면 인간의 뇌 근육이 30% 이상 향상된다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고한다고 그러죠. 수고. 예. 손으로도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가슴으로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머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이 많습니다. 그죠? 가슴으로 생각하면 바로 결론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머리로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그죠? 예. 필에 꽂히면 바로 저질르죠. 그죠? 예. 그래서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지만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픈 이유는 뭘까? 예? 강 대표님, 이거 맞는 말인가요? 예. 물론 두 분 다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예, 두 분 다 가슴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논문은 골 때리지만 논문 뒤에 감사의 글은 눈물이 나는 이유는 뭘까? 이거는 주로 논리로 쓴 거고, 이건 가슴으로 썼기 때문에 가슴을 후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와 체험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체험하지 않고도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체험하지 않고는 가슴으로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느끼려면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느낌이 알무로 전환되면서 이제 거짓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느낀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링은. 근데 이게 가슴으로 느낀 것이 머리로 올라가면서 이제 희석, 탈색, 각색되면서 이제 머리가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I don't think I feel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력의 문제는 논리적 사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또 감성적으로 느끼는 이 뜨거운 가슴으로 생각하는 이 심고의 문제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영목 교수님의 서화집인데요.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이 애정으로 성숙하기까지의 여정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또 하나의 여정이 남아있는데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죠. 그래서 헤드와 하트와 이 핸드 사이, 그러니까 손발의 실천, 가슴으로 느끼는 하트와 그다음에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 3자 간의 절묘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가슴으로 가는 것까지의 거리를 점점 넓히고 있고, 또 가슴으로 느낀 것이 현장의 실천으로 돌아가서 실천으로 연결되는 손과의 거리를 점점 멀리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생각의 발로는 발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맨발로 요즘 땅을 밟고 흙을 밟는 시간이 몇 시간 되시나요?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이 뇌가 점점 퇴화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병에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기운을 받지 않는 시점부터 우리 인간의 몸에 질병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뭘 바꿔야 될까요? 바꿔라 그러나 바꾸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바꾸려면 이 체인지를 한자로 쓰면 체인지가 돼서요. 이것도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단어입니다. 뭔가 지식을 만들어내려면 몸을 움직이고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 지식이 나온다는 그런 거예요. 제가 특허낸 거니까 혹시 쓰시려면 저한테 허가를 받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바꾸면 think about it.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뭔가를 생각해야 되고 뭔가를 생각하지 말으려면 생각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뭔가를 바꾸고 뭔가를 바꾸지 말려면 바꿀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될 것 기준이 필요한데 뭐를 바꿔야 되고 뭐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기준들, 뭔가 우리가 상대적인 기준들을 자꾸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의 때에 대해서. 여러분 어처구니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어처구니가 요거예요. 요게 어처구니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처구니는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에 어처구니 없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을 생각이 없다고 우기는 경우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생각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느 목욕탕 간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예. 때를 벗기러 우리는 목욕탕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생각의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생각 세탁소에 가야 되는데 옷은 세탁소에 맡기면 알아서 세탁소 주인이 세탁을 해주지만 생각의 때는 세탁소에 맡겨가지고는 세탁소 주인이 알아서 해주질 않거든요. 자기 어떤 주체적인 의지나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지침들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깥에 이렇게 아메바처럼 겉을 뒤덮고 있는 터부나 이런 생각의 얼룩 때들이 있어요. 먼지. 이렇게 안에는 또 자유로운 생각을 잘 규제하는 암세포처럼 내부를 갉아먹고 있는 자기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고 건강한 생각을 하는 병세포 두 가지가 바로 터부와 자기 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터부 이런 걸 걷어버리고 스스로를 자꾸 얽매게 만들어버리는 이 자기 규제 이런 것들이 생각의 얼룩과 생각의 때와 생각의 먼지 이런 것들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동영상 보셨던 대로 발상을 가로막는 8가지 생각의 각질과 때를 고정관념, 우리 정철 카피라이터님이 이게 고정관념이 바뀌면 고장관념으로 바뀐대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요, 밖에 나가시면 책이 있으니까 꼭 그거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편견, 그 다음에 습관, 독선. 이 독선은 아나무인이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제가 이렇게 각각과 관련된 말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원래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내가 뭐랬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선입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념 보존 편향이에요. 뭔가 하나를 믿기 시작하면 그거를 바꾸기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그걸 더욱 믿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편견은 또 의심해 볼 만한 견해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된다고 그러고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러고 습관과 타성에 얽매이면 예전에 했던 대로 괜히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내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특히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데요. 두 마리 개가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개를 또 볼견자를 개견자로 해석하면 두 마리의 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선입견도 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보거나 사물을 볼 때 이 선입견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필터를 걸러서 이렇게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물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 필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볼 때 굉장히 오염된 상태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그러진 상태로 나의 생각과 의견대로 의심해 볼 만한 견해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또 생각의 때 중에 상식이 또 굉장히 중요한 때 중에 하나예요. 상식이란 18세까지 습득한 편견의 집합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상식이란 학자들은 논리와 확률이란 저울로 계명의 빛이 반사되는 세상을 소개하지만 우리가 찾아갈 땅은 짙은 안개가 드리워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데는 또 다른 많은 생각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또 생각의 띠가 자꾸 끼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사각형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원형 침대에서 주무시고 일어난 분 계십니까? 네. 원형 방에서 주무신 분. 네.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이런 데서 주무신 분 안 계십니까? 사각형 방에서 사각형 침대에 주무시고 사각형 지하철이나 전철을 타고 사각형 사무실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사각형 책도 보고 사각형 모니터도 보고 여러분이 보는 이것도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사각 죽어가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걷어내기 위해서 생각의 함정과 오류에 대한 책이 또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그 하나 중에 그 휴리스틱이라는 말이 있어요. 휴리스틱. 여기 휴리스틱이 뭐냐면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인지적 경험 법칙인데 이게 정신적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빠르게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다 휴리스틱인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습관과 경험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지름길로 가기 시작하면 뇌는 정신적인 지름길을 계속 택하고 우회할 수 있는 색다른 생각, 색다른 방법 이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리스틱이 인간의 생각을 점점 굳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딴 길, 딴 생각을 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그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자, 여기 흰 옷 입은 사람하고 까만 위에 셔츠 입은 친구들이 이제 농구공을 던지는데 농구공을 몇 번 패스했는지 세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세보세요. 맞춰보세요. 예, 이게 이제 공을 몇 번 패스했는지 물어봤으니까 그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만 계속 보는데 중간에 까만 고릴라가 지나갔죠. 고릴라 못 보신 분 흔들어 보세요. 예, 손 안 드신 분은 다 보셨어요, 진짜로요? 예, 늘 생각은 거짓말을 하고 가슴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고릴라에 나오는 현상인데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예? 여기 열십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수학자는 덧셈이라고 그러고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이라고 그러고 목사는 십자가라고 그러고 교통경찰은 사거리, 간호사는 적십자, 약사는 녹십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능공은 드라이버는 십자 드라이버라고 그러고 네.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자기의 경험대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남다르게 색다르게 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고 믿는 대로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게 뭘로 보입니까? 헤이트로 보이시는 분 흔들어 보세요. 헤이트. 영어로 헤이트로 보이시는 분. 네. 그럼 영어로 러브가 보이시는 분. 네. 혹시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 네. 네. 여기 헤이트가 읽혀지면 솔로고요. 러브가 보이면 커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이 경험의 레퍼런스가 세상을 해석하는 틀이기도 하지만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경험을 풍부하게 쌓으면 쌓을수록 세상을 색다르게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경험대로만 보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내가 경험하지 않은 다른 경험의 바운더리, 바깥의 것들은 못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걸 토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열린 사고로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탁 샴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각 세탁 샴푸는 첫 번째 윤기 샴푸가 있고요. 비듬 제거용 샴푸가 있고 그다음에 생각 때를 제거하는 특수 생각 샴푸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생각 치유소에 입원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때도 점점 굳어지면 이제 벗겨낼 수 없을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도 용불용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의 근육을 쓰면 쓸수록
점점 발전은 하지만 근육을 안 쓰면 이제 퇴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서 근육 대체 수술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1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도 이제까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생각, 세탁, 샴푸라는 걸 다시 포장한 거니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질문인데요. 이 생각을 꿈틀거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제까지 던지지 않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이 바뀌지 않으면요, 뇌는 그대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 뇌는 그때부터 다른 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까지와 다른 방법으로 뇌를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이 알려진 인터러뱅이라는 부호 아시죠? 예. 그래서 물음표와 느낌표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생각에 이 물음을 가지고 계속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다가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감동의 느낌표를 찾게 되는, 그래서 이 물음 속에 물음표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감동의 느낌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물음 속에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이제까지와 다른 물음을 던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까지와 다른 감동의 느낌표인 답을 찾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잘못된 출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이 ask가 질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말장난을 해보면 A는 attitude입니다. attitude. 그래서 이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태도, 패러다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는 스킬입니다. 뭔가를 하는 거고. 여기서 A는 이제 feeling에 해당하고, S는 스킬, 뭔가를 할 수 있는 doing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K는 knowledge, knowing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어디에 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여기 대문자로 K자가 크게 써 있잖아요. 여기는 작게 써 있고. 그러니까 남의 지식을 많이 가르친다는 거야. 아는 것. 예?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해보라고 그러면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또 뭔가 근본적으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세와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런 것에서는 별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런 쪽을 많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걸 가르치는, 그래서 제가 글자의 사이즈를 다르게 하는 것은 강조점의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많이 보여드린 건데,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도중에 담배 피워도 되냐고 그랬더니 하느님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담배 피우는 도중에 기도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하느님이 된다고 그래서 밑에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있고 위에 사람은 담배를 못 피우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답답한 답의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답답한 답보다는 색다른 질문이 좀 필요한데, 유태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타는 이유는 답답한 답의 언저리에서 답을 고민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제기한 이제까지 던지지 않는 질문을 던져서 문제중심 교육, 문제를 일으키는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던져준 질문에 답을 찾는, 솔루션을 찾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제까지 던져지지 않는 질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면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문제하러 낙인을 찍힙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장난을 치면, 작난도 원래 만들 작자에 난동을 일으킬 난자거든요. 그러니까 작난은 난동을 일으키는 게 작난인데, 이 작난이 오늘날 장난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장난을 쳐야 되는데, 장난을 치면 너 지금 장난하냐? 지금 이렇게 또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놀면 또 놀고 있네라고 비아냥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장난도 못 치고 놀지도 못하고 문제도 못 일으키고, 그러면 늘 남이 던져준 답을 찾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동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동심도 말장난을 좀 해보면, 동심은 어린아이의 마음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를 동자, 마음이 이게 겨울에 차가운 마음으로 굳어져 가지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 동심이 마음을 움직이는 이 동심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건데요. 결국 동심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이 피카소가 얘기했던 방식대로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법을 알기에 평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어린아이의 어리석은 마음, 어린아이는 원래 어리석은 아이가 줄어서 어린아이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리석음이 이제 어른이 되면서 어리석음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는. 예, 여러분, 이 상상력 사전 최근에 또 발표한 책을 쓴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글을 쓸 때 항상 7살 어린 시절의 시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죠. 어린아이가 글을 쓰기 위해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방법이 창작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30대 중반인 사람 흔들어 보세요. 30대 중반인 사람. 예, 40대인 사람 흔들어 보세요. 예, 50대인 사람.
지금 나이를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예? 예를 들면 47살이다 그러면 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47살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4자는 집에다 놓고 나오시고요, 뒤에 7살 요거만 갖고 밖으로 나오세요, 출근해. 그래서 세상을 7살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나이 너무 무겁지 않아요? 갖고 다니기? 그러니까 쉬운 2살도 앞에 50자를 집에다 놓고 나오시면 2살의 나이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정말 동심의 나이로 살아가는. 예. 저는 몇 살 돼 보일까요? 예. 가슴으로 느낀 나이를 말씀하세요.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술가의 상상력이 발동되기 전에 판사의 논리적 판결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예,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천재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주로 관악구 신림동에 많이 몰리죠, 거기. 주로 머리를,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가나요?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주로 머리가 차가운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차갑고 냉랭해진 거예요. 가장 위대한 업적은 외라는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에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마음속 어린아이를 포기하지 말라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얘기합니다. 동심이죠, 동심. 꿀벌을 소리나는 대로 쓰라고 했더니 어떤 애가 윙윙윙 이렇게 어른들은 절대 이런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죠? 예. 우리는 다시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과 순진무구함, 어리석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어리석은 생각이 정말 색다른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역발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버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높이 나는 이 새 중에 새는 갈매기거든요. 갈매기는 실제로 근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이 날아도 멀리 볼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아셨죠? 높이 나는 새 중에 새도 새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고, 예, 갈매기는 근시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전공하는 HRD에 비추어서 역발상을 해보는 방법은 앞에다가 비, 역, 무, 반이라는 한자를 써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이 뒤에다 써보세요. 그리고 비, 역, 무, 반이라는 걸로 생각하시면서 4가지 다른 역발상을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색다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책 제목이 생각을 뒤집어라 이렇게 거꾸로 된 책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읽어보니까 생각이 별로 거꾸로 안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생각하는 동물로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마지막에 끊임없이 거꾸로 생각해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내 생각인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의 생각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의해서 의사결정하고 판단을 내리고 뭐라고 지시하는 것은 남의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걸 한번,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역발상은 당연하다는 가정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당연하다. 뭐가 당연하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스테이플러가 있는데, 스테이플러에는 뭐가 있어요? 스테이플러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예? 예, 침이요? R이라고 그러나요? 침이라고 그러나요? R침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스테이플러에는 R이 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고정관념이죠. 그건. 예? 그래서 이게 스테이플이 없는 스테이플러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한번 구입해 보세요. 예? 세계 지도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이 지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 지도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예? 예? 그래서 세계 지도를 거꾸로 그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호주가 중심의 나라로, 이쪽에는 세계 지도, 호주는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왜 이 호주가 이 무거운 나라들 다 평생 떠받치고 사냐 이거예요. 예? 무겁지도 않냐? 피곤하냐?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다른 나라를 다 밟고 있어요 이렇게. 예? 지식 채널에 이 한 장의 지도라는 지식 채널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꼭 보시고요. 이 지도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이 문제 제기한 것은 유럽 대륙이든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고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맞춰가지고 그 대륙을 의도적으로 크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지도가 여전히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거꾸로 그림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옆으로 그려보시죠, 지도를. 예? 그럼 별로 유명해지지 않을까요? 예. 별로 시도하실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군요.
이게 우리 정철 카피라이터님의 뇌진탕을 본따 가지고 배가 고플 때는 설렁탕을 먹지만 뇌가 고플 때는 이렇게 뇌진탕을 드시라고 제가 뇌 요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실제로 뇌진탕을 드시면 안 되고요. 예, 뇌에 주는 신선한 자극이 뇌진탕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다음에 시중에 가시면 웃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그노벨상 사례를 이렇게 쭉 해놓은 사례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그노벨상 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모르시나요? 있어요.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문선명 목사님. 세계 최초로 세계 최대 많은 쌍을 한꺼번에 결혼시킨 두 번째는 향기 나는 양복을 개발했던,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코오롱인가 어떤 분이 받으셨어요. 여러분도 이그노벨상에 실제로 도전해 보시고요. 이그노벨상을 타신 다음에 노벨상에 도전하시고, 처음부터 노벨상에 도전하시면 이그노벨해집니다. 이게 조기 경복이라는 굉장히 재미난 상상력의 발동이죠. 그죠? 조기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날 수 없다고 상상을 하시면 날 수 없는 거고, 그죠?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늘을 날는 거죠. 자, 이제 낯선 자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낯선 자극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보지 않았던 그 경험, 책을 읽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아이코노클라스트라는 게 하나 있는데 한번 잠깐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이코노클라스트는 이제 상식 파괴자라고 해서 그 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성우도 나오고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상식에 몰상식한 시비를 걸면서 남다른 발상을 시도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남다른 발상, 남다른 생각, 남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니고요. 두 번째 필요한 조건은 남다른 아이디어, 혁신적인 생각을 남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할 때 또 실패하면 그 아이코노클라스트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아이코노클라스트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남다른 아이디어, 두 번째는 남다른 아이디어를 남다르게 설득해가지고 색다르게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는 두 가지 능력을 겸비하지 않을 경우에 아이코노클라스트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뇌로 하여금 남다른 자극을 주는 방법은 뇌한테 의도적으로 한계 상황을 체험하게 하는 방법이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계는 집중을 낳는다. 제약이 많을수록 영혼은 올가매는 족쇄로부터 더 많이 해방된다. 그러니까 뇌가 한계 상황에 놓이기 시작하면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뇌를 돌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까지와 다른 방법으로 뇌를 돌려야 되겠다는 뇌가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통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뇌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게 이제 비로소 뇌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이제까지와 다른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첫 번째 출발점이 시작되는 거죠. 이 사람 굉장히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절박이가 대박이를 불러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절벽의 절박함이 대박을 낳는, 이 절박이가 사람 이름이에요. 절박이하고 대박이. 그래서 뭔가 절박한 상황에 사람이 놓이지 않을 경우에는 뇌는 그새 평상시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다가 절벽한 상황이 되면 이제 색다른 방법으로 뇌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절박한 한계 상황, 이럴 때 도전적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위기 탈출 본능인 뇌가 이제 이런 상황일 경우에만 위기 탈출 본능이 발동되는 거죠. 그런데 뇌는 이제 고민을 하는데 협박당하는 뇌잖아요. 상단에 보시면 이거를 탈퇴해야 되겠다, 탈출해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하면 또 뇌는 조소와 비난과 조롱을 받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또 내심 고민하는 뇌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치열한 싸움과 고통을 경험한 다음에 이런 것을 감지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쪽으로 가는 그 뇌는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려면 이제까지와 다른 상황 속에 뇌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궁죽통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궁죽통, 궁하면 통한다 이런 말인데 여기 보시면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뜻인데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여기에 궁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궁해야 한다. 여기서 궁해야 한다는 전제가 저는 곤궁이라는 겁니다. 곤궁. 그러니까 여기서 곤궁은 곤란함이 있을 때 뇌는 그 곤란함, 위기, 한계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머리를 쓰다가 비로소 마지막에 통하는 그런 진리들을 발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트위터에 올렸던 그 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꿈이나 목표가 이렇게 큰 사람들은 눈앞에 반드시 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당연히 이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큰 꿈만큼 큰 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큰 벽을 극복해야만 그 큰 꿈이 달성되는데 보통 우리는 주로 절벽 앞에서 좌절을 하게 되는데 이 벽도 여러 가지가 있죠. 새벽은 가장 어둠의 끝, 절벽의 끝에 새벽이 다가오는데 그 새벽이야말로 우리가 맞이하고자 하는 희망의 아침이거든요. 근데 희망의 아침은 마지막 가장 짙은 어둠 속에 어둠의 끝에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둠의 끝에 존재하는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지금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대 높이뛰기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높이뛰기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장대를 가지고 더 높이 뛰게 되는 방법을 개발한 건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이 더 높이 뛰려고 하는 욕망과 꿈이 있으면 그 욕망과 꿈을 실현하는 수단 매체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수단 매체의 한계가 결국은 인간이 달성하고 있는 목표 달성의 한계인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첫 번째는 크고 원대한 꿈과 목표를 세우는 것. 두 번째는 크고 원대한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략과 수단과 매체를 거기에 도달하는 걸 개발하게 되는. 그래서 그냥 높이 뛰는 방법도 있지만 장대를 뛰고 높이 뛰는 그 장대라고 하는 것이 수단 매체라고 그런다면 저 수단 매체로 인해서 인간은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는 색다른 체험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딴 길로 빠져봐야 딴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쓰면 별로가 별천지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로 별로라고 얘기하죠. 그죠? 딴 길로 새봐야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딴 길로 새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IHI 그룹 광고 중에 우주에 나가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 별의 수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 지구상 생명의 숫자만큼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다른 체험적 자극이야말로 생각의 때를 벗겨내는 굉장히 가장 파워풀한 저는 생각의 그 생각 세탁 샴푸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이런 트위터가 올라왔었어요. 사장에서 인턴 상황까지 다룬. 사장은 이런 표정을, 부장은 이렇게, 과장은 대리, 사원, 인턴은 또 왜 이렇게 있는. 오늘 아침 그 TV에 보니까 이거 속편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속편 보신 분? 속편 보신 분, 보셨어요? 네,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사장부터 인턴 사하고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집단의 남다른 체험과 딴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창조경영 이런 회사에 될까요? 네, 창조경영이 안 되겠죠. 네? 생각지도 못한 광고의 생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심히 보시면 접시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접시가 놓인 위치가 하나는 유난히 앞으로 당겨져 있는데, 그죠? 어떤 게 당겨져 있을까요? 예, 맨 오른쪽에 당겨져 있죠. 이게 왜 맨 앞으로 이렇게 당겨져 있을까요? 뭔가를 지금 이거 광고하고 있는 건데. 예, 이게 원더브라, 푸시업 브라 광고입니다. 평범한 가슴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돼 있지만 큰 가슴을 크게 해주는 원더브라를 착용하시면 이렇게 앞으로 당겨진다는 그런 광고입니다. 정말 광고의 생각은 생각지도 못한 생각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15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했던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얻었던 거는 이제 일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지의 편집공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편집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날리지 매시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일률적인 정보,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나의 목적에 맞게끔 리믹스 시키는 건데 그 몇 가지 사례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미지를 편집하면 색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극을 줄 수 있는데 이미지 편집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도구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대페이즈망이 아니라 대페이즈망이라고 그 르네 마그리트라는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가 낯선 이미지를 중첩시키는 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낯선 자극을 주는 진도구 많이 들어보셨죠? 진기한 도구의 약자입니다. 네? 진도구는 이런 문제를 그건 왜 안 돼? 한 번쯤 하면 어때?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그
저 질문하는 걸 보니까 주로 들이대학교 출신인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들이대고 저지른 다음에 뒤수습하는 그런. 그거는 왜 안 돼? Why not?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색다른 시도를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제 생일날 아이들이 만들어준 이미지 편지 보고 있는. 그래서 인터넷에 가보시면 진도구를 찾아보시면 정말 진기한 그런 다양한 그 이미지를 편집한 게 많은데요. 네, 한번 보시고요. 데페이즈망은 르네 마그리트가 이렇게 그림들을 이미지를 낯설게 중첩을 시켜놓고 저게 도대체 뭔지를 이때부터 뇌가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저게 뭘까? 어텐션을 뇌한테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뇌가 저것의 의미를 이미지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뇌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미지를 다르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메시지를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 자, 이 메타포를 많이 쓰면 쓸수록 새로운 지식들을 새롭게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경험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메타포를 쓰는 게 학습 건강과 합쳐가지고 학습 건강 전문 의사, 지식 경영학하고 생태학을 합쳐서 지식 생태학자, 지식 경영학하고 산부인과를 합쳐서 지식 산부인과 의사 뭐 이런 걸 쓰는데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식 산부인과 의사가 관심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트위터에서 앞에 지식자는 안 보이나 봐요. 산부인과 의사인 줄 알고 젊은 여성분들이 저한테 DM을 보내가지고 애기 낳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산부인과 진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 보이는 거죠. 산부인과 의사만 지식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식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그 해프닝도 한 번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실 텐데 저보고 의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의사가 아니고 지식산부인과 의사다 그랬더니 그래서 의사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러고 합법 의사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사가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산부인과 의원을 개원해가지고 산부인과 진료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도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의사라는 말을 써. 의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봉길 의사는 그럼 의사냐 걔는 색채의 마술사 샤갈은 마술사냐 네. 뭐 장의사는 그것도 의사냐 그럼 뭐 그런 설이 있었는데 아무튼 결국은 그 친구가 저를 그 의사 커뮤니티에 공론화 시켜가지고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저도 제발 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 결국은 꼬리를 내리고 잘못했다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자기가 공격했던 글들을 다 지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변경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색다른 생각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념 변경, 개념의 창조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색다른 개념을 첫 번째 습득을 하려면 색다른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색다른 낯선 지적 자극을 받아야만 색다른 개념을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지 않았던 개념을 습득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미 갖고 있는 개념을 남다른 방법으로 재개념화 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는 없었던 개념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개념 없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되는 건데, 이런 게 있어야 남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남다른 방법으로 창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남다르게 상상을 했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겉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면 그건 창조로 연결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원천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휘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니체도 꿀벌은 자신의 집을 밀랍으로 짓지만 인간은 자기 세계를 개념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의 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볼륨 좀 더 켜주시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에서 창조 경영 이야기했고, 아마 제가 보기에 상상력 창의력은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야만한 화두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창의력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거를 개념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창의력의 핵심은 개념이에요. 어휘력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크레드에 연락하시면 동영상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들레주도 개념은 인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쓰고 있는 개념을 정교화시키고 개념의 수준을 좀 더 발전시키면 엄청난 인격이 높아져서 품격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5년 전까지는 안 가더라도 1년 전에 쓰고 있던 개념하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개념을 비교해 봤을 때 개념은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개념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책을 안 읽었다는 얘기고, 개념 없이 살았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편집에 텍스트 메시지를 편집하는 법 중에 한자어, 영어, 국어를 이렇게 재조합시키면 엄청나게 다른 그 지식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 목자는 10십자에다가 사람 인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사람이 나무 한 그루가 같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나무만도 못하다는 거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10십자에 8팔자가 있으면 나무 한 그루 심리에 18번의 손길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한자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에 담겨진 의미를 반추하다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개념, 새로운 지식들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죠. 나무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예. 나무가 나무라는 거 맞나요? 네, 사람만 나무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만도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삼림 삼자, 수풀림자, 나무 목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림에서 나무가 하나 없어지면 수풀림이 되고, 수풀림에서 나무가 하나 없어지면 나무목이 되고, 나무목에서 뭐가 없어져요? 이제 나무목을 다시 분석하면 10십자에다가 사람 인자가 되잖아요. 그죠? 10십자. 그래서 나무가 점점 없어지면 이 십자가에 사람이 걸려있는 꼴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숲을 가꿔내야 되는. 그 다음에 영어를 이렇게 또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건 이렇게 스트레스는 S는 스포츠고, 그 다음에 T는 travel, recreation, eat, sleeping and smile 해가지고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새로운 개념들을 rephrasing하고 reconceptualize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지식들을 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참 신기하게 gift, give 발음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자의 기부하고 영어로 주는 기부하고 아마 서로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극 필반이라고 사자성어 중에 이제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을 일으킨다 그러는데 이 반전, 물론 이런 반전도 있어요. 이렇게 반전. 자, 이미지와 메시지 편집은 최근에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애플 하우스를 짓고 있고 애플로 세계화 전략을 이렇게 구석구석 파먹으시면서 세계화 전략을 세계지도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 윈도우를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의 애플 하우스를 인수해가지고 윈도우 창문을 장착했다는 이런 윈도우 그러니까 이미지를 계속 편집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팟부터 시작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매트도 만드셨고 아이보드도 만드셨고 아이하우스도 만드시고 아이퀴트 그리고 그만두시고 슬프게 이렇게 아이새드하고 돌아가셨다는 소리입니다. 이 아이로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거는 I was, I am, I will. 스티브 잡스는 과거에도 스티브 잡스였고 현재도 I am 스티브 잡스였고 미래에도 I will 스티브 잡스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패러디를 하면 긍정적 의미의 패러디죠. 그런 것들을 나도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이런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냐 이런 시를 여러분 얼마든지 패러디해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적 감수성을 북돋아주는 이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한번 간판을 조사해 봤더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간판의 생각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만드는 건데요. 이수신 장군 이런 게 삼겹살집이에요. 삼겹살집. 갈비 어천가 뭐 이런. 재밌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기도 하지만 이태리 면사무소도 있고요. 파스타집에 왠지 가보고 싶잖아요.
닥터 지바고. 굉장히 치킨집 주인이 굉장히 문학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닥터 지바고. 영계 소문이라는 아디닥스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스타닥스는 많이 보셨을 테고. 네?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이 집은 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비달 삼성이라고. 비달 싹둑도 있어요. 예. 우리 준호의 경쟁자로 등장한 예. 버르장머리라는 집도 있습니다. 예. 깎아볼까? 볶아볼까? 뭐 이런 경상도 사투리의 그 미용실도 있습니다. 개팔자, 상팔자라는 애완견 동물병원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커피 드 슈. 굉장히 멋있는 집이에요. 커피 드 슈.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예. 얼마든지 이렇게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놀랄 만두하고 이 만두집 굉장히 만두 가서 먹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똑같은 만두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조금만 만들어 놓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논리적 사고력을 형상시키는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고력 형상에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신영복 교수님이 말씀하신 어머니의 마음인데요. 생각하는 거는 가슴으로 생각하는 게 진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노잣돈 하나 없이 외지로 떠난 아들을 그리는 어머니의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별력을 갖고 있다고 피카소도 얘기하고 파스칼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분별력을 심장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큰 게 관심을 갖지 않고 논리적 사고력을 너무나 향상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진정한 의미의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반추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트위터에 올려놨던 건데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죠. 머리는 잔머리라는 말, 머리는 잔머리라는 말은 있어도 잔가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가슴으로 느낀 것이 머리로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이 시작되는데 머리가 거짓말을 하기 전에 가슴으로 느낀 대로 저질러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의 물줄기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로운 방법으로 신천지로 딴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딴 길로 가기 전에 자꾸 머리를 굴려서 잔머리 Q, JQ를 돌리기 시작하면 절대로 딴 길로 저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펜 레일로드인데 약 2, 3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험이 부족하면 좋은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그래서 모험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제가 이제 오늘 색다른 생각, 색다른 세탁, 산프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색다른 생각을 하려면 색다른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극 중에 저는 책도 있지만 책보다 더 중요한 건 산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색다른 여행을 통해서 색다른 모험을 하고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걸어간 거리, 그것이 여러분의 인상에 또 남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남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5분 경과가 됐는데 죄송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어도 안 받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